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브런치 채널,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 이렇게 다양한 SNS 채널을 확장하고 있는데 2, 3분의 2 내용만 딱 아시더라도 진짜 블로그와 인스타 그리고 나아가 메타버스에서까지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게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드라마의 대본, 영화의 콘티, 아니면 웹툰의 대사, 강의의 그런 교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의 뭐 컨텐츠의 대본,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스타 채널을 이미지형 채널이라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이미지 채널이지만, 사실은 그 아래 적혀 있는 나의 메시지와 철학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돼서 팔로워를 누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간은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또 확장할 수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 그리고 여기에 작가들이 많이 이제 배출되고 있는 브런치 채널,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 이렇게 다양한 또 SNS 채널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 텍스트가 기반이 되고 명확한 메시지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채널에서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 소스 멀티 유스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압축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지금 커뮤니티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네. 어떤 목적에서 어떤 분들과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30대에서 60대 여성 남성의 비율을 보면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자기 개발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의 한 7대3 정도의 비율이 남성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하는데,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이 되진 않았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진 않고 진짜로 제 책을 읽는 독자라든가 유튜브 채널을 보시거나 인스타 채널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수강을 하시거나 아니면 외부에 제가 특강을 나갔을 때 이제 제 메시지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비번이 걸려 있는데, 들어올 때 조건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 우리 그 커뮤니티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써놓은 포스팅 글이 있습니다. 블로그 글. 근데 거기에서 나누는 게 나눔, 내 지식을 나누는 것들, 그리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한다는 3가지 메시지가 나와 일치한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라 해서 댓글 남기시는 분들에게 초대를 한 분 한 분 해서 그렇게 이제 모이신 분이 지금 시작한 지는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한 720분 정도가 모여서 누구보다도 또 재밌게 그리고 또 활발하게 같이 배우고 또 나누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 안이 아닌 회사 밖에서 통하는 나만의 그 업을 만드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는 건데 회사 밖에서는 내가 나 스스로를 고용해야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고용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역할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본이 된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명확한 독서와 목적성의 독서와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근간 베이스를 뼈대를 잡고 거기에서 이제 살 붙이기로 나는 인스타로 할 거야, 나는 블로그로 할 거야, 이렇게 채널을 또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채널이 결정되면 나는 뭐 육아로 할 거야, 나는 수익화로 할 거야, 나는 경제 뭐 부동산으로 할 거야, 이렇게 점점 더 그 디테일하게 그 가지를 쳐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네. 기본 베이직은 지금 독서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지. 읽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 하는 것이 네. 제일 그 근간에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진짜 이거 오늘 이 전체 뭐 영상 중에서 2, 3분의 2 내용만 딱 아시더라도 진짜 블로그와 그리고 인스타 그리고 나아가 메타버스에서까지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얀 종이가 있으면 한번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그 도형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세모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세모. 상단에 세모를 그리고요. 그리고 그 아래 길쭉한 네모를 세모하고 끝에 맞춰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세로로 긴 네모를 3개를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집 모양이 나올 거예요. 집 모양.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코칭하고 현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어디에서 SNS를 지속성을 유지를 못하고 왜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블로그를 운영한다라는 건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리고 생각을 전환시키고 나의 지식, 경험, 노하우를 전달해주면서 같이 성장을 한다라는 게 여기에 SNS 운영의 전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MTS라고 정했습니다. 메시지, 타겟, 서브젝트입니다. 자, 그럼 메시지에서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내가 어떠한 도움을 줄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사에서의 과장, 차장, 부장과 같은 직이 아닌 회사 밖에서도 통하는 나만의 업을 만드는 것을 도움을 드리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 맞아. 지금 우리 회사 분위기가 좀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있고 나도 회사 밖에서 통하는 업을 만들고 싶어. 맞아요. 블로거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밑에 서브젝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타겟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타겟팅은 연령적으로 구분하는 타겟팅이 있고요. 특성적인 타겟팅이 있습니다. 연령적인 거는 3040 여성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할 거야. 아니면 4050, 나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할 거야. 이게 이제 연령적 타겟팅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디테일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특징이에요. 주부, 직장인, 학생, 취준생, 은퇴한 사람, 이런 것처럼.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MTS에서 한번 제 걸 중간 정리를 한번 하면요. 저는 3040의 회사 생활을 하는 직장인 중에서도 나의 회사 밖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싶은 사람이 타겟팅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회사 밖에서도 통하는 나만의 업을 만드는 것을 도움을 드리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가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040 직장인들 중에서 맞아요, 블로거님. 저도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 그런 것들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서브젝트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좀 나만의 업을 만들어서 강사나 브랜딩에 도전하시는 분의 한계점이 뭐냐면 그냥 이 서브젝트가 3개가 아니라 1개 네이버 블로그로 이런 업을 만들어 드릴게요. 독서 작가로 업을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 누군가가 벤치마킹이 됐을 때 이거는 쉽게 따라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서랍 그리고 폴더 구조화가 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이 있어야지만이 아웃풋이 있는데요. 인풋에서는 제가 독서, 기록, 그리고 어떤 강의 컨텐츠를 선택하고 소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인풋을 그냥 내가 혼자서 기록했을 때는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째 서랍이죠. 그것을 기록하는 것. 기록하는 거 SNS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유튜브는 난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블로그하고 인스타, 텍스트 기반의 블로그와 이미지 기반의 인스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검색이 돼야 됩니다. 나 혼자서 그 기록을 워드에다 저장해 놓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나요? 날 몰라주겠죠.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업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검색이 돼야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제 메시지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뼈대가 잡히시죠.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4050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에게 경제적 자유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메시지와 타겟팅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을 때 인풋에서는 나의 재무 구조를 파악하는 거, 나의 소비 습관을 파악하는 방법들,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계부 쓰는 방법이라든가 나의 지출 습관을 할 수 있는 피드백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요즘에는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도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카테고리가 정해지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인풋을 해야 될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블로그를 엄청 재미있고 이것을 유튜브나 인스타로 확장시키기도 훨씬 더 쉽다는 거죠. 네, 사실 지금 말씀은 전략 설계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것까지도 포괄하는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블로그 같은 걸 하다가 어디서 무너지냐면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김동수 선생님은 현재 블로그에 누적 방문자 수가 2,500만 명이에요. 네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소통은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컨텐츠를 보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신문에 기사에 있는 내용을 내 아무 영혼 없이 그냥 그 기사의 내용을 어떻습니다라고 쓴다고 하면은 그거는 뉴스 기사를 보지 제 블로그를 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클릭수 아니면 그리고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대상 타겟들에게 어떠한 도움, 어떠한 솔루션을 줄 수 있을지가 명확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나한테 이 경제적 자유를 도움을 얻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글만 보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다른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컨텐츠들도 소비를 해야지만이 내 블로그의 지수가 올라가고 상위 노출이 되고 그리고 내 블로그가 안정적인 흐름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는 거는 단편적으로 그냥 어떤 그 트렌드나 이슈성 키워드에 맞춰서 반짝하고 나면 그거는 내 블로그의 목적성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잘못 설정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컨텐츠를 보러 왔을 때 다른 그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 사람은 이런 방법도 있네 이렇게 됐을 때 방문자들과의 진짜 소통 그리고 진짜 브랜딩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면 검색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내고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물론 김동수 선생님도 그런 것에 대한 디테일 지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실 이 책에 담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의 핵심은 결국은 나다운 나만의 컨텐츠 얘가 있어야 사람들이 블로그를 방문한 다음에 다른 글들도 같이 조회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그 블로그의 방문자들의 행태를 보고 높은 점수를 줘야 그 다음에 이제 터질 게 터진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SNS는 컨텐츠 기반이라서 양질의 컨텐츠 부분을 놓치고 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제가 이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좋아했지만 전략적 기록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나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식에 술자리를 많이 가지다 보니까 제가 마무리를 거의 해주고 이제 집에 택시를 태워 보내는 그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야, 어제 우리 3차에서 뭐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 사진들을 기록이 이제 몸에 배어 있었던 건 사실 사진들을 찍어서 그날 단체 카톡방에 어제 우리 3차 했고 이거 얼마가 나왔고 뭘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우연하게 추천을 해줍니다. 너 이렇게 평소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이런 기록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블로그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해서 우연하게 사실은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집 블로그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스포츠 컨텐츠의 그런 블로그들을 하면서 블로그를 통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 또 협찬을 받아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러 영국에도 이렇게 또 다녀오기도 하고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저도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게 아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러 이제 딱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첫날부터 아빠표 육아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500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500일 연속 아빠표 육아일기를 쓰면서 EBS 다큐멘터리의 아빠 육아의 주인공으로도 출연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심사항이 어떤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시도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독서나 이런 나의 명확한 목적성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면 좋지만 대부분의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나 강의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을 보면 명확한 목적성 없이 이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요즘에 트렌드가 블로그로 수익화를 한다는 건데 해볼까? 이렇게 되면 절대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방문자 수도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1년간 10만 명을 만나서 그냥 반짝하고 끝날 것인가? 내가 뭐 2년, 3년, 5년 동안 100만 명을 만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함께 고민을 하고 각자에 맞춰서 스스로 풀어야 될 숙제지만 결국은 지속성 있게 롱런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브랜딩도 만들어지고 이 텍스트 기반을 통해서 다른 컨텐츠를 확장을 하면서 즐겁게 SNS 운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속성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 지속성 말씀은 이제 결국은 컨텐츠 퀄리티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빠의 육아의 이야기를 500일 동안 지속해서 쓰는 거 이거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꼭 그것이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사실은 아빠로서의 육아 자체가 김 선생님한테 기쁨을 주셨을 거고 그것이 여러 가지 약간씩
방식의 차이 나는 어떤 경험들을 하셨을 거고 그것을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거기에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내가 아빠로서 이런 경험을 했던 걸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이타성을 실현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다 베이직에 깔려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속성까지 유지하니까 이제 컨텐츠 퀄리티는 보장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 현장에 나갔는데 어떤 수강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사진은 10장 이상 첨부해야지 상위 노출이 된다라고 하던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블로그 강사가 되기 전에 다른 블로그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하면 누가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5장 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차단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조금 간지러운 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나서 진짜로 이게 네이버 블로그가 10장 이상 돼야지 상위 노출이 된다라는 걸 어디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은데 왜 이런 카더라라는 소문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제가 사진 한 장부터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 한 장에 글을 올리니까 상위 노출이 되더라고요. 2장도 되고 3장도 되고 4장도 되고 5장, 10장까지 했는데 다 상위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수많은 테스트들, 직접 경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네이버 블로그는 사진이 있냐 없냐만을 구분할 뿐이지 이 개수가 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고, 실제 제가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벌기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랬지만 저희는 이제 궁금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제가 그 이용 약관이라고 하죠. 거의 출력을 하면은 거의 한 35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스킵 해가면서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블로그의 방향성이 3가지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첫 번째는 나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컨트롤 CV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그대로 쓰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과 소통을 합니다. 이웃과 소통을 한다라는 거는 댓글을 달고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네이버 블로그의 그 이제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댓글이 정말 중요한데 댓글을 닫아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댓글을 막 나는 50개 받았어 하고 나서 그 밑에 답글이 안 달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적어도 내가 50개를 받았다면 50개를 달아주고 적어도 그 50%의 25개의 댓글은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가서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AI 알고리즘이 이 글이 내가 남긴 것인지 타인이 남긴 것인지 댓글인지 대댓글이신지에 대해서도 점수를 다 각기 부여하고 있고 소통 점수를 중요하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블로그 전략이 뭐냐면 에티켓을 지켜라입니다. 에티켓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허위 과대 가장 광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속어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성적인 거라든가 어떤 살인, 욕, 술, 19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피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모든 사람이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가지만 잘 지킨다고 한다면 지속성 있게 1년, 2년을 가지고 나간다면 방문자 수는 당연히 우상향을 그리면서 나갈 거고 그리고 우상향을 그리고 나가다가 임계점을 넘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네이버에서도 방문자 수의 그런 트래픽의 부정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날 트래픽에 그 다음날 트래픽의 평균을 그러니까 그 전에 3일에서 5일의 트래픽의 양에 비해서 갑자기 이틀 동안 그래프가 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자체적인 이제 좀 집중해서 검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외부에서 트래픽을 넣은 건지 아니면 진짜 여기에서 지수가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 구간을 조금 넘어서는 구간이 있고 그걸 유지해주면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항상 300, 500, 700, 1000, 1500, 3000, 3500, 5000, 7000, 만 이런 식으로 방문자 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키워드가 내가 어떤 연예인의 키워드로서 하나의 키워드가 대박을 쳐가지고 내가 맨날 100을 찍던 사람이 1000을 찍었다, 5000을 찍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래프가 떨어지면 이거는 지수에서 상승 곡선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다는 거 뭐냐면 결국은 내가 매일 1일 포스팅을 해서 키워드가 다양해야지만이 그물을 던졌을 때 얻어 걸릴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함, 아까 말씀드린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를 한다면 방문자 수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최적은 1일 1포스팅이 제일 네. 최적이네요. 네네, 그쵸. 주기로 봐서는. 주기로 봐서는. 근데 이제 블로그를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1일 포스팅은 예전에 뭐 5년, 10년 전에 이렇게 1일 포를 해서 3개월간, 6개월간 열심히 하면은 블로그가 최적화 블로그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1일 포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양질의 컨텐츠를 지속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게 SNS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귀가 쫑긋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도 설명이 드렸는데 네이버 블로그로 수익화를 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협찬을 받아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유모차가 50만 원짜리 하면 단위 환산 금액으로 해서 내가 이번 달에 유모차 카시트 2개를 했으니까 100만 원을 벌었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 현금 수익이 있습니다. 협찬. 어떤 그 출판사에서 책을 리뷰를 하고 협찬 금액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육아용품 업체에서 어떤 리뷰를 하고 금액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현금성 수익과 그다음에 그 제품성 수익이 있는데 저의 첫 수익은 사실은 이제 제품이었죠. 제품성으로 해서 육아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받으면서 시작을 했고 근데 저는 이제 블로그를 제가 10년 차인데 지금 9년 전에 연락을 했던 그 물티슈 업체 대표님하고 아직까지도 생일 되면 쿠폰을 주고 받을 정도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제가 이제 수익화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떤 체험단 업체를 통해서 물티슈를 제품을 협찬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내 물티슈가 잘 홍보되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블로거라면 그냥 제품 리뷰만 하고 거기서 끝날 겁니다. 근데 저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통계 자료, 대표님, 제가 한 달간 이 물티슈에 대한 트래픽을 봤더니 이런 키워드들이 탑3 키워드였고요. 근데 의외로 포스팅 개수는 작지만 클릭이 좋은 두 가지 키워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광고를 하실 때는 이런 키워드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거의 제가 10개를 협찬을 받는다면 한 6, 7개는 새벽 시간을 주로 직장이니까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그런 데이터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업체 사장님이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저에게 의뢰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동동이니까, 동동이님, 이번에 우리 신제품 물티슈 라인이 하나 런칭이 되는데, 이거 한번 맡아서 한번 마케팅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마케팅을 하면서 첫 현금 수익도 육아 블로그를 하면서 벌기 시작했고,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수익이 뭐, 한 건에 이제 5만 원, 아니 10만 원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제 육아 카페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육아 블로그 하니까 안 하지만 그때 당시 한 4천 명 정도의 육아 카페 회원들이 소소하지만 근데 그 4천 명이 전부 다 블로거였던 거죠. 일반 육아맘들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어떤 리뷰를 해서 물티슈 이게 제품 채널인데 20명 모집합니다 하면 진짜로 그 4천 명이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5분 만에 인원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표님이 또 카시트 업체 사장님을 소개해주고 또 연결하면서 진짜 많이 했을 때는 한 달에 이제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 20개 업체까지 제가 관리를 하면서 그때는 진짜 수익을 또 많이 벌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한 만큼 몸도 많이 망가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만의 이제 적정 밸런스를 찾았지만 그렇게 해서 현금성 수익과 그리고 이제 제품 협찬의 단위 환산 금액의 수익을 같이 이뤄냈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엄청 장기적으로 했고 수익화도 지금 오래되셔서 뭐 액수도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성과를 이루어내셔서 직장인으로서 SNS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신 것 같고요. 지금 뭐 사실 회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런 것을 만약에 김동석 선생님이 현재 다니는 직장이 정말 천직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완전히 몰빵을 할 거야. 그러면 SNS 덜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일종의 병행의 삶을 산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현장에서 만나면 되게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요. 저는 자기 개발에 작년에 뭐 500만 원을 썼어요. 1000만 원을 썼어요. 책 출간을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600만 원, 700만 원 돈을 썼는데 뭔가 얻은 게 없어요. 저 제자리인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가 잘못된 거죠? 라고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떤 변화의 시작은 나의 생각, 기존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 관점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이 관점을 확장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서. 근데 독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메시지와 결이 맞는 그런 책들을 찾아내고 그런 컨텐츠와 그런 강의들을 많이 찾아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많은 시도와 연습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명확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독서. 그리고 두 번째가 기록입니다. 기록.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게 내용이 좋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느낀 것들을 적는데 사실은 이거는 진짜 이 화수가 하는 메모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수하고 고수로 넘어가려면 여기에서 내가 다른 영역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매클 맥데니얼의 아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책을 읽었더니 여기에서 인출 연습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에는 여기에서 아웃풋 연습을 하라.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2권의 책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김용섭 소장님의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인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카이스트 총장님이 졸업 연설에서 앞으로의 인재상은 폴리매스형 인재다. 그래서 선배님 시절에는 내 회사 일 하나만 잘하면 됐다. 근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T자형 인재, 내가 잘하는 전공에다가 뭔가의 다른 하나를 얹혀서 확장,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어떤 문제 공학이라든가 이런 거로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 했지만 사실은 대학교에서 청강으로 들었던 켈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폰의 그런 감각적인 디자인과 그런 글자체로 완성할 수 있었다? 이것도 융합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정보화의 시대예요.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성공할 수 없는. 그래서 파이형 인재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세 가지를 갖출 수 있는 게 폴리매스형 인재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하나 내가 컨텐츠를 가지고는 절대 내가 지속성을 이어나갈 수 없고 누군가 내 거를 벤치마킹 했을 때는 어떡하지? 불안과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확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폴리매스형 인재처럼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보라고 말씀을 했던 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세 가지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만 되더라도 내 블로그 방향성을 두 가지. 대신 위에 메시지가 묶어주면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컨텐츠들을 만들고 또 그리고 그런 지식을 쌓고 그런 독서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와 그리고 기록인데 중수를 넘어서 고수의 기록을 하려고 한다면 아까 제가 3권의 책을 연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그냥 단순하게 이 책의 내용이 좋아요, 내가 깨달았어요, 어떤 느꼈어요가 아니라 이 책을 또 다른 책으로 연결시켜 볼까? 이렇게 하면서 지식의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진짜로 대학원 때 최재천 교수님의 그런 특강을 한번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께서 마지막 학교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마지막 한마디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독서를 취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독서는 절대 취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서는 생존 독서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것들을 깊게 집요하게 파보기도 하고 어떤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기획 독서 그리고 이건 전략 독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들을 말하고 글을 쓸 수 있고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아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끝에는 글쓰기가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 채널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진짜 교수님과 같이 제가 아까 저희 커뮤니티의 목적 방향성이 배움 그리고 나눔 그리고 함께 성장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지금 그거를 먼저 저보다 선배님으로서 그걸 실천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아마도 교수님과 같은 그런 메시지 철학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교수님이 하시는 그 세 가지보다 더 한 가지를 좀 더 더해서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고 고민해서 아직은 또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제가 모시고 이런 정말 주옥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김동욱 선생님께 오늘 엄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우리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는 소위 이타성의 성장 방법에 대해서 큰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들 그런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나누는 그런 시간 자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요. 집중력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촬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 선생님과 제가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